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이고 슬아의 귀여운 딸 한 명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세 식구가 최근 자가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살고 있죠. 저희 딸은 7살로 유치원생이고 아내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직원입니다. 정남이 오랜만이구나. 바쁘다더니 주말에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자주 찾아뵙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네가 분기별로 우리 고아원에 기부해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다들 널 칭찬하고 엄청 고마워한단다.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곳에 쓰이면 저도 좋죠. 아휴, 코 흘리게 정남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고아원에 기부도 엄청 하고 우리 고아원 출신 원생 중에 너처럼 성공한 원생은 아직 없단다. 제가 드리는 장학금으로 저보다 더 잘난 원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 기부한다고 생색내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오해는 무슨. 네가 기부하는 장학금으로 원생들 사이에서 엄청 면학 분위기 조성된 거 너 모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아원 내에서 상위 5등까지 무조건 대학 보내준다는 공약이 생기니까 애들이 어떻게든 5등 안에 들려고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한단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원장님. 코 올리게 겁쟁이 어린애였던 정남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 줄 누가 알았을까? 저 어려서 여기 처음 왔을 때 원장님께서 저 많이 신경 써주셨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체격도 유달리 작고 예민한 아이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내가 후회가 되는 건 널 어린 나이에 그 집으로 입양 보냈다는 거다. 차라리 고아원에서 내가 끼고 있으면서 널 학교라도 제대로 보냈더라면 네가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뭐 일일이 입양 보내는 집 뒷조사니 후고조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원장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거는 일절 없으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의 짐이란다. 솔직히 네 양부모가 그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니?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별 문제없는 사람들이었다면서요. 그러게 말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네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서줘서 너무 고맙구나, 정남아. 아니에요, 원장님. 저 힘들 때 원장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요즘도 다리에는 의족을 하고 다니니?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아? 뭐 수술한 지 하도 오래라 이제는 그냥 적응이 되었어요. 의족하고 걸어다니고요. 2다리 멀쩡한 너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다니. 정말 고소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법적으로 고소할 근거 같은 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허나 심정적으론 여태 네 양부모를 고소하고 싶구나. 멀쩡한 이 다리가 그 고생을 하다 그리 되었다 생각하면 지난 일 자꾸 되짚어 뭐 하겠어요. 안 좋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 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이제는 너무 개념치 마세요. 네가 나보다도 훨씬 더 어른이구나. 나이는 정남이 너보다 내가 더 어른인데.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기반이 잡힌 후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찾아갈 때마다 저를 입양 보낸 사실을 못내 미안해하시는 원장님입니다.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저는 7살 무렵 고아원에서 지내다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남이를 우리 둘째 아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이 하나인데 형제가 없어 나서 아들아이가 많이 적적해 한답니다. 그렇다고 우리 내외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낳기는 힘든 상황이라서요. 매번 저희 고아원에 급식봉사 나와주시는 분들께서 그런 결정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를 입양했던 양부모님은 한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달에 2번 고아원에 와서 급식봉사를 할 정도로 겉으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급식봉사라는 게 식당에서 떨이로 나온 음식물들을 처리하기 위함이었고 푼돈을 기부한답시고 세금 같은 걸 감면받으려는 꼼수식의 봉사활동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합니다. 어쨌든 7살의 저는 나름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님께는 저와 2살 터울의 형이 있었어요. 네가 정남이냐? 너 설마 지가 진짜 내 동생이라도 되는 건 아닌 거 알지? 입양됐으니까 나는 이제 형 동생 아니야? 웃기고 있네. 넌 고아원에서 좋은 자식이고 난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아들이거든. 아휴, 왜 이리 소란스럽니? 정남아, 너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형하고 다퉈? 아니, 형이 저보고 동생이 아니라고 해서요. 엄마, 정남이 저 자식이 나 머리 때렸어. 뭐? 너 정말이야? 형 때렸니?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절대 없어요. 지금 형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정남이 너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구나. 거짓말이 나쁜 건데 고아원에서 아주 나쁜 물만 잔뜩 들어서 왔구나. 아빠, 저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형 때린 주제에 뭘 잘했다고 울어. 얼른 저기 벽에 가서 꿇어앉고 손 들고 있어. 솔직하게 네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오늘 저녁은 굶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2살 위의 형은 툭하면 거짓말과 이간질로 저를 양부모님께 혼나게 만드는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성정 자체가 꼬이고 비뚤어져서 매번 저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형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란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 없이 언제나 친아들 편만 들었고요. 친아들과 저에 대한 편애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형처럼 태권도 학원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뭐? 태권도 학원을 네가 다닌다고? 네, 형도 다니고 옆집 상식이도 다니고 제 친구들 거의 다 다니는데 저만 안 다니니까 좀 그래서요. 정남아, 미안하지만 넌 태권도 학원 보내줄 수 없어. 네? 형은 태권도도 다니고 미술의 수학이랑 영어학원도 다니잖아요. 저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 넌 눈치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무리 어리다지만 눈치를 그리 밥 말아먹어서야 어디다 써먹어. 정남아, 우리 집에서 공부해서 대학 갈 사람은 민식이 한 명으로 족하다. 엄마 아빠가 너까지 공부시킬 만한 능력은 안 돼. 그런 줄 알고 애 진작 공부 열심히 할 생각 같은 거 마라. 넌 그저 식당 일 돕다가. 그래, 나중에 우리 아는 식당이나 물려서 운영할 생각해. 식당이요? 그래, 식당이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어정쩡하게 공부하느니 식당 사장이 100번 낫지. 말 나온 김에 오늘 재료 사러 도매시장 가는 날이니 너도 따라가자. 배추니 야채거리들 사고 들고 오려면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 오늘 학교 숙제도 많고 며칠 있으면 시험이라 저 공부해야 하는데요. 아휴, 얘가 말귀가 어두운 거야. 말을 못 알아들은 척하는 거야. 넌 공부 잘할 필요 없대도. 숙제는 시장 다녀서 하면 되잖아. 잔말 말고 따라 나와. 어서. 양부모님이 규모가 제법 큰 한바식당을 운영하는 탓에 도매시장에 시장 보러 가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시절부터 양손 가득 무거운 장본 꾸러미를 들고
몇 시간이나 양부모님 뒤를 졸졸 쫓아다녀야 했죠. 저 무거운 배추꾸러미를 어린애를 들게 해요? 아들이 괜히 아들인가요? 저런 거 시키려고 아들 낳은 거죠. 안 그래요? 그래도 치방울만한 녀석이 들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아휴,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시킬까? 웬 잔소리가 그리 길어요? 듣자하니 아들이 둘이라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물어보니 저흰 둘째라고 하던데. 큰아들은 집에 모셔놓고 늘 둘째만 데리고 시장에 오시대요. 남이사, 둘째를 데리고 오든 첫째를 데리고 오든 무슨 상관이세요? 애가 또래보다 키도 훨씬 작고 외소해 배는데 늘 지 몸집보다 큰 장꾸러미를 들고 낑낑거리며 쫓아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어. 됐어요. 어머, 정말 기가 막혀. 누가 들으면 우리가 얘를 구박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요. 설마 저희 주워온 애는 아니죠? 듣자니 뭐라는 거야 정말. 정남이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안 따라오니? 아니 괜히 잘못도 없는 애한텐 성은 왜 내시오? 얘야 네 이름이 정남이라 했지? 저 두 분 정말 네 부모님 맞니? 그게 사실은요. 정남이 너 그런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다고 했지? 저녁 장사 시작하려면 서둘러야 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못 따라오니? 에휴, 딱 봐도 사이즈가 나와서 혹시나 했더만. 아휴,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을 부모로 만났니? 정말 되도 않는 사설 한번 기네요. 앞으로 여기서 미역 한 장 안 살 테니 그리 아세요. 어린 저를 걱정하는 상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한 바가지 욕을 퍼붓고는 발길을 끊어버리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머슴처럼 부려먹는다고 일대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죠.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아마 누군가가 양부모님을 신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감수성이 무딘 시대라 아마 그냥 넘어가졌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애매한 문제이기도 했죠. 저는 입양이 되었다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고아원에서보다 더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고아만 아닐 뿐 고아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어요. 학교가 끝나 집으로 가면 곧장 식당 허드렛 일에 투입되었고 저에게는 제대로 된 학용품이나 옷 같은 것들도 전혀 사주지 않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준비물을 사가야 하는데 5,000원만 주세요. 너희 선생님은 무슨 준비물을 그리 많이 사오라니? 수수깡으로 만들기 수업할 거라고요. 재료 사고 또 공책이랑 연필도 다 떨어져서 사야 해서요. 공책이랑 연필은 형 쓰던 거 나눠서 써. 수수깡은 짝꿍이나 친구 거 빌려서 쓰고. 준비물을 어떻게 빌려요? 왜 못 빌리니? 그리고 수수깡도 아마 민식이 쓰다 남은 거 있을 거다. 형 방에 가서 서랍에 찾아봐.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다 부러지고 짧은 것들밖에 없어요. 이 말하는 것 좀 봐라. 부러지고 짧은 수수깡은 못 쓰라는 법이라도 있니? 본드니 풀로 이어서 붙였으면 되지. 뭘 또 새로 산다는 거야? 기본적인 학용품 살 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저는 늘 친구들에게 학용품 빌리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푸대접을 받았냐면 철이 바뀌고 키가 자라면서 한 번도 새 옷이나 운동화를 신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야, 정남이 너는 왜 맨날 구멍난 티셔츠랑 다 다른 운동화만 신고 오냐? 그러니까 너네 엄마 아빠 식당 크게 해서 부자라면서 너네 형은 6학년 김민식 맞지? 그 형은 맨날 새 운동화에 옷도 나이키 것만 입던데. 너 혹시 주워온 자식이냐? 민식이 형은 진짜 아들이고 넌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이 있던데. 누가 그래? 그거 다 헛소문이거든. 헛소문이면 왜 그렇게 네가 화를 내냐?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까 그렇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런 놀림을 받을 정도여서 저는 한때 고아원으로 다시 도망칠까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초등학생이 다시 고아원으로 제 발로 돌아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겉으로라도 부모가 있는 아이로 사는 것과 대놓고 고아원 아이로 사는 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어린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더라면 제대로 학교 다니며 공부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되지만 말입니다. 정남이 너 가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와라. 나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여? 고집 한번 누구 닮아 그리 황소고집인지. 우리 집에서 누가 너 공부하는 거 반긴다고 맨날 삽질이냐? 제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할라치면 그런 식으로 이죽거리는 형이었어요. 넌 어차피 공부해봤자 대학 못 가. 누가 너 대학이나 보내준대? 냉수 먹고 속 차리고 나가서 라면이나 끓여와. 라면은 본인이 알아서 끓여 먹어. 이게 어디서 형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고원서 주워다 키워줬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이리 시끄럽니? 정남이 너도 형한테 대들었어? 라면 끓여다 주면 되는 거지. 이쯤 하고 간두자. 형하고 뭔 말을 더 하겠어. 언제나 제가 패자로 끝나는 싸움을 했고 저는 하기 싫은 형의 잔심부름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형 말 맞다나 집안 식구 아무도 제가 공부하는 걸 반기는 사람이 없었지만 전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학원이니 과외니 돈 때려부는 건 민식인데 어쩌된 게 성적은 정남이가 더 잘 나와? 나도 속상해 죽겠어요. 공부 잘하라는 녀석은 성적 안 나오고 공부할 필요 없는 애먼 녀석이 공부머리가 있으니 원. 누군지 몰라도 정남이 친부모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었나? 원장님 말씀으론 정남이 아빠가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아주 명문대생이었다고 그럽디다. 사고로 죽었다는 그 친부 말이야? 네. 엄마라는 여자도 같은 대학 다니는 대학생 커플이었다니. 부모가 다 공부머리 있는 사람들이었나 보지 뭐. 진엄마라는 사람은 정남이 나타면 영 달리했다 그랬지?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아무리 공부머리 좋았으면 뭐해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정남이 녀석이 그래서 공부를 곧잘 하는구만. 곧잘하긴 뭘 곧잘해요. 애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놔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끼 품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누굴 닮아 저리 톡하고 모진 구석이 있는 건지 가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요. 공부머리 있는 거야 욕할 일도 아닌데. 왜 그래? 행여나 정남이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지나 말아요. 저의 애초에 입양한 게 뭐 공부시키려고 데려왔나요? 한바식당 일꾼 한 명 데리고 온다 셈치고 입양 안 하면서 허튼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누가 뭐 정남이를 대학이라도 보낸대? 쓸데없이 성질이야. 괜히 애들 드는 앞에서 정남이 공부머리 있단 말 하지 말라고요. 정남이는 주제를 알아야 해요. 지 주제를. 그리고 민식이 기죽는 얘기 못하러 자꾸 해요. 알았다고. 잔소리는 이제 일절만 하지 그래. 속상해.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는 오만 과외를 다 시켜도 성적이 저 모양인데 애먼 추워온 새끼만 툭 하면 1등이니 원. 제가 듣지 않는 곳에서 그런 말을 주고받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의 진심과 속셈이랄까요? 양부모님의 의중을 진작에 알아챈 저였기에 머리가 굵어가면서부터는 언젠가 이 집을 나가리라. 내 앞가림할 나이가 되면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말이 양아들이지 실상은 머슴 같은 생활을 하며 저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을 가기는커녕 식당 일에 동원되는 일이 허다했죠. 오늘도 일하러 나왔어? 민식이는 독서실 가던데.
정남이 넌 공부 안 해도 돼? 공부는 뭐 아무나 하나요. 난 그런 거 애진작 포기하고 살아요. 퇴사정 다 알면서 눈 안고 그런 말 하더라. 보기 안쓰러워 그러지. 맨날 식당 불려나와도 성적은 민식이보다 네가 더 잘 나온다면서? 수업 시간에 바짝 집중하고 학교에서 최대한 공부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커피라도 한 잔 타줄까? 너 보면 맨날 수면 부족인 거 티나. 오늘도 얼굴에 다크서클이 이만큼이나 내려왔다. 누나가 타주는 밀크커피 한 잔이면 잠이 싹 달아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 커피 타줄게. 사장님 사모님 오후에나 나오신다니까. 넌 그때까지 저기 들어가서 공부해. 너 해야 하는 재료 준비 내가 하면 되니까. 매번 내일 대신해주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난 누나한테 보답할 것도 없는데 매번 도와주니까 미안해서. 아, 나도 너처럼 고아원 출신이잖아. 부모 없는 서름이 어떤 건지 잘 아니까. 그냥 네가 남 같지 않고 남동생 같아서 그래. 내가 나중에 어떤 걸로라도 꼭 누나 은혜 갚을게요. 아휴, 내 은혜는 안 갚아도 좋으니까 제발 너 원하는 대학이나 장학금 받아서 꼭 갔으면 좋겠다. 정말 고마워요.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누나밖에 없네. 양부모님의 한바식당에는 각 고아원을 퇴소하고 독립해 나온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제 사정을 훤히 아는 그 누나는 양부모님 눈을 피해 제가 도둑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는 누나였죠. 저희 형은 수도권에 그리 유명하지 않은 4년제 대학의 턱걸이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었죠. 저는 서울 명문대의 경영학부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역시나 등록금이었죠. 우린 애초에 정남인을 대학 보내준다 말한 적이 없어. 그거 알면서 부득부득 수능 치르고 입학원서 넣은 심산이 뭐야? 저는 대학 가고 싶어요. 한바식당 운영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네 형까지 대학생인 마당에 너까지 대학 보낼 형편이 우리는 안 된다. 정 가고 싶음 네가 돈 벌어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대학을 안 보내주는 양부모님 때문에 저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일단 휴학 신청을 해놓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선배 형의 소개로 저는 공장에서 지게차 모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 또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치고 일당이 많은 일이어서 저는 꾹 참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남아, 너 너무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누나, 위험하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야.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돈도 좋지만 몸 안 다치게 늘 조심해. 걱정하지 마. 누나는 꼭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더라. 입양이 돼도 꼭 저런 양부모님 밑에 들어갈 건 뭐니? 너나 나나 참 부모복 한 번 더럽게 없다. 다른 복은 있겠지 뭐. 하나님이 하나를 가져가면 다른 거 하나는 주신다잖아. 부모복 대신 다른 뭔가의 메리트가 누나와 내 인생에 있을 거야. 참튼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마인드 하나는 긍정적이란 말이야. 너한테서 배우는 게 많다, 이 누나가. 그럼 나 이래봬도 배울 게 많은 남자라고. 누나와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편하고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게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전공 공부도 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게차가 오작동이 나는 바람에 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왼쪽 다리를 잃은 상태더군요. 정남아, 정신이 드니? 여기가 어디야? 나 지금 병원에 실려온 거야?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정남아, 너 이제 어쩌면 좋아. 네 다리 한쪽이. 누나 말을 듣고 보니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어떻게든 다리를 보존하려고 했는데 폐혈증이랑 여러 부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 그나마 저는 누나의 극진한 간호로 병원 생활을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남의 집이라뇨? 여기는 원래 제가 가족들과 살던 집인데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댁 사장님 가족들 한 달 전에 이미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갔다고요? 집에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부동산 사장이라는 아주머니 말을 듣고 보니 집이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랑 가족이라면서 진짜 가족 맞아? 아니 명색이 가족이라면서 식구가 이사 가는 것도 몰라? 전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더군요. 제가 병원에서 다리를 잃고 입원하는 동안 딱 한 번 병문안을 온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이제 한쪽 다리는 아예 못 쓰는 거야? 다리 한쪽 없이 앞으로 식당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너 이제 제대로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정남이가 지금 이런 사고를 당한 게 누구 때문인데 병문안 와서 고작 그런 소리밖에 못하냐고요.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니? 누가 들으면 네가 무슨 정남이 보호자라도 되는 줄 알겠구나? 지금 병원에서 제 보호자 역할하는 거 누나 맞거든요? 어찌됐든 몸 잘 추스르고 회복해라. 식당 일 안 하고 정남이 돌보는 거 허락해줬더니 어디서 유세니? 저도 앞으로 사장님 사모님 같은 분들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댁 식당 일 그만둘 테니 밀린 월급이나 빨리 붙여주세요. 아니지, 얘 말하는 것 좀 봐. 같은 거 하라고 서로 편먹고 달려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사람이 아무리 못돼 처먹어도 이건 아니죠. 사모님은 정남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 겨우 20살 된 애가 대학 등록금 본다고 지게차 몰다가 저런 지경이 됐는데 미안한 마음도 없냐고요. 우리가 왜 미안해하니? 우린 애초에 정남이에게 대학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주제 모르고 대학 간다고 설치다. 저 녀석이 저리 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하세요. 공부를 더 잘하고 똑똑했던 건 정남이에요. 서울 명문대 합격한 정남이는 나몰라라고 허접한 대학감 인식이는 친아들이라고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펑펑 보내주시면서 정말 죄받을 거라고요, 두 분. 아니, 어디서 파락바락 소리를 질러? 피 한 방울 안 섞인 정남이를 여태 먹이고 살렸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정남이가 꽁밥 먹고 꽁잠 자며 컸나요? 정남이가 머슴처럼 식당 일에 온갖 허드렛 일까지 하며 자란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니 유세 좀 그만 부리시라고요. 누나, 이제 제발 그만해. 병실에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런 소동을 한번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일을 계기로 저에게 연락도 일절없이 자기들끼리만 이사를 가버린 모양이다. 그런 판단이 들더군요. 그 후로 제 전화도 일절 받지 않고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양부모님과 형이었어요. 정남아, 너 여기서 더 상처받을 것도 없어. 어차피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거 너 다 알고 있었잖니. 응,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막상 겪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 나 솔직히 당장 들어가 살 곳도 없거든. 누나, 나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정남아, 누나랑 같이 살자. 좋은 집도 아니고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네 한몸 리을 공간을 누나가 줄 수 있어. 누나, 나야 고맙지만 정말 괜찮겠어? 너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오니? 이런 말 하긴 싫지만 네가 선택지가 있거나 자존심 차릴 상황이라 생각해? 아니, 그럴 상황 아니야. 난 선택지도 없고 자존심 차릴 상황도 아닌 거 알아.
그럼 잔말 말고 누나 집으로 들어와. 알아들어? 그렇게 저는 당시 누나가 사는 반지하 원룸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누나 동생 같은 사이였다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녀가 한 집에 산다는 게 평범한 일도 아니었고 쉽게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누나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와 누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연인으로 만들었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누나와 제가 운명이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저에게 순수한 호의와 애정을 준 사람이 누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누나를 사랑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나와 동거를 시작하고 저는 어렵게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누나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제 공부도 도와주고 재활치료도 도와주었죠. 누나, 난 한쪽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 뭘 믿고 이렇게 내게 잘해줘? 넌 뭘 꼭 바라는 게 있어야만 잘해주니? 그런 계산 속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네 양부모님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누나한테 받은 사랑, 고마움 그런 거 내가 다 갚으려면 나 정말 성공해야겠다. 정남아, 난 너한테 뭘 돌려받으려고 너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내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누나 사랑하니까? 응? 그것도 정답이고 무엇보다 내가 정남이 널 너무 사랑하니까. 저와 누나는 정말이지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청춘이었습니다. 전 다리까지 한쪽 잃은 상황이었고 명문대생이라는 스펙 하나 외에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청년이었죠. 누나는 고아원 출신이긴 했지만 얼굴도 예뻤고 남자들에게도 인기도 많은 타입이었습니다. 누나, 지금 일하는 카페 사장이 누나 좋아한다면서? 아, 너 그건 또 어디서 들어서 알았니? 저번에 카페 갔다가 다른 알바생들 하는 얘기 들었어. 그 카페 사장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훈남이더라. 카페 건물도 그 사람 아버지 거라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랑 지금 사귀지만 그 사람이 누나 정말 좋다면 잘해보라고. 난 누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간다면 잡지 않을 거야. 그 사람과 결혼하면 건물주 와이프 돼서 편하게 카페 운영하면 될 거 아니야. 정남이 너 정말 진심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도 너 아무렇지 않을 자신 있니? 아니, 마음은 아프겠지, 무지하게. 나 역시 그래. 널 떠나서 내가 맘 편하게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자꾸 겁이 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누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까 봐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 회계사도 빨리 합격하고 빨리빨리 돈 많이 벌어와. 내가 건물주 돼서 나 카페 차려주면 되잖아. 전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점 관리를 잘했고 또 시험운이 좋아서인지 몇 년간의 회계사 경험을 쌓은 뒤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 단번에 입사하게 되었죠. 꽤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서 전 가장 먼저 한 일이 누나에게 청혼한 일입니다. 누나는 누구보다 기쁘게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그 후로 누나는 제 아내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게 된 거죠. 저와 누나가 천생연분이었던 걸까요? 결혼 후에 저희 두 사람 일은 점점 더 술술 잘 풀렸답니다. 전 회계사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사내에서도 고속 승진을 했고 누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카페 매니저를 하다 본인의 카페를 창업했어요. 누나, 아니 제 와이프가 카페를 오픈할 때 사업 자금은 제가 마련해줬죠. 여보, 지금은 그냥 작은 매장 하나 정도를 얻어준 거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정말 당신 건물에서 카페 하게 해줄게. 지금 지원만으로도 난 너무 감지덕지고 행복해. 그리고 두고 봐.
건물주는 내가 돈 벌어서 될 거니까. 당신도 내 덕분에 호강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응? 아내는 천성이 밝고 낙천적이고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활력과 에너지가 있었기에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기도 하죠. 전 결혼하고 제가 또 돈을 벌면서부터는 모든 월급 통장과 수익 관리를 아내에게 전담합니다. 그만큼 아내를 믿기도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두 다 그냥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오픈한 카페는 장사가 아주 잘 되었고 오픈한 지 1년이 넘어서는 금방에 체인점을 낼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아내 말 맞다나 아내가 번 돈으로 건물을 살 계획을 세워도 될 만큼 사업이 아주 번창했죠. 부창부수라더니 정남씨도 회계법인서 일 잘하기로 유명하던데 와이프 사업도 대박 났다면서? 큰 기대 안 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죠. 잘 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된다더만. 이번에 주식이랑 코인도 아주 재미봤다면서? 아휴, 그 소식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다 소식 들어오는 구멍이 있지. 나도 정남씨 말 듣고 그때 코인이랑 주식을 좀 사둘걸. 후회가 되네. 전 누구한테 투자 권유는 안 해요. 투자란 건 다 위험부담도 있는 거라서. 그래도 정남씨는 주식이랑 코인에서 돈만 벌었지. 잃은 건 아직 없잖아. 저도 초반엔 손실이 있었어요. 경험치가 쌓여 이젠 위험부담 있는 투자는 아예 안 하고요. 저의 재테크 실력과 약간의 행운, 그리고 아내의 사업 대박이 합해지면서 저와 아내는 꽤 자산가라 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어린 시절 있었던 구원에 기부사업도 벌일 수 있게 된 거고요. 저와 아내 사이에는 또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로 양부모님이 기별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마침 그날 회사를 쉬는 날이라 카페에 나가 아내의 일을 좀 도와주고 있던 참이었죠. 아니, 두 분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부모가 자식 찾아오는데 뭘 꼭 어떻게 알아야만 오니?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넌 우리 아들 정남이와 결혼한 지 한참이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본세가 그게 뭐야? 그래 정남아, 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장가가면 소식 한 자 없었던 건 너무 서운하구나. 아니, 두 분 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다리 다치고 퇴원했더니 집 싹 정리하고 이사가 버릴 때는 언제고요? 그 후로 제 연락도 안 받으시더니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건데요? 그때는 우리도 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그래. 식당 경영도 그렇고 여차저차 사정이 그래서 너에게는 말 못하고 이사 갔던 거다. 지난 일은 덮어둘 건 덮어두자꾸나 정남아. 여기 오신 이유나 말씀하세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오셨을 것 같은데. 피차 서로 간에 말 빙빙 돌려봐야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암튼 예나 지금이나 말하는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구나. 그래, 네가 자꾸 목적 하니까 말하마. 여보, 이왕 찾아온 거 좀 좋게 이야기하자고, 응? 얘네들이 자꾸 고운 말 안 나오게 하잖아요. 저희를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남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를 20살 될 때까지 10몇 년을 우리 집에서 먹이고 키웠는데 네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키움값은 줘야 하지 않겠니? 키움값이라뇨? 자식이 무슨 투자 대상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 정남이, 너 말 한번 잘했다. 세상에 투자 대상 아닌 게 어디 있다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다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인지상정인데 너 우리에게 뭘 좀 줘야 하지 않겠어? 혹시나 했는데 두 분 참 역시나네요. 두 분이 무슨 키움값이 있다고 지금 이유세요? 저 다리 사고 당한 것도 어찌 보면 다 두 분 탓인 거 모르세요? 그거 가지고 따진 적 저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죠. 네가 10몇 년을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 쓴 돈이 얼마고 들어간 쌀이 얼만데 이딴 식으로 나와.
아무리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두 분이 우리 정남이 제 남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유세죠? 어린애 입양에다 머슴처럼 평생 부려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살만하다 소식 들으니 뭐 콩고물이라도 바라셨어요? 그래, 그 콩고물 좀 털어먹어야겠으니 내놔. 내가 정남이 키운값 내놓으라고 이 여시 같은 년아! 이럴 줄 알고 내가 방금 부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내의 말이 마치자마자 카페 문이 열리며 예전 한바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우르르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약덕 사장 옆에네. 오랜만이네. 떼어먹은 4개월치 월급 당장 내놔. 제 월급은 반년이나 밀려놓고 그때 그냥 도망가도 이사가 버렸죠? 당장 내 월급 토해내요. 사모님, 사장님. 그때 정남이가 다리 다치고 경황이 없어서 제가 그때 밀린 월급 정산을 못 받은 거 기억하시죠? 지금이라도 제 밀린 월급 정산 부탁합니다. 아니, 빌어먹으려니 감히? 키움값 운운하기 전에 밀린 월급이나 내놓으시라고요. 돈이 있어야 주지. 먹고 죽을래도 한 푼도 없다. 됐니? 그럼 키움값 운운하며 콩고물 따위도 바라지 마세요. 키움값이라고 내세울 만큼 정남이한테 부모 구실을 1도 한 거 없으면서 막대 먹은 부모 타령 그만하라고요. 그러자 양엄마는 아내의 머리를 때렸고 양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아내가 눈을 부릅뜨더니 양부모님의 따귀를 차례대로 때렸습니다. 아내의 반격에 저의 지난 서러운 세월이 눈 녹듯이 풀리는 듯한 시원함이 몰려오더군요. 아내는 소금을 뿌리며 양부모님을 쫓아냈고 밀린 월급 정산을 요구하며 예전 직원들이 마구 달려들었기에 양부모님은 거의 주랭랑 치듯 카페 밖으로 도망나가 버리더군요. 여보, 직원분들은 언제 불렀어? 내가 촉이 좀 좋은 편이잖아.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감이 따고길래 어차피 단톡방에서 서로 안부 묻던 처지니까 당장 톡 보냈지. 지금 당장 카페로 와서 밀린 월급 받아가라고. 아휴, 이제야 저 사람들 행방을 알았네. 고마워, 이제라도 알았으니 밀린 월급 다 받아낼 거야. 후에 듣게 된 양부모님의 상황은 아주 악화일로를 제대로 걸었더군요. 경기도로 옮겨 새로 시작한 한바식당은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의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 형 민식이 있잖아. 네. 민식이 형은 어찌 지낸대요? 아휴, 들어가는 데마다 적응 못하고 잘려서 거의 백수로 지내며 스포츠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지. 가진 재산 민식이가 다 털어먹고 완전 알거지신 살았는데 식당이랑 집이랑 재산이 꽤 있었을 텐데요. 그거 애진작 경매로 다 넘어가고 그것도 다 민식이가 도박 빚으로 가평에 땅 좀 있던 거 다 팔아서 야금야금 까먹고 네 양부모 이젠 식당 일 접고 허드렛 일 하면 산다던데? 나를 그런 식으로 버리고 홀랑 저희들끼리 떠나더니 겨우 그렇게 살려고. 씁쓸한 마음이 밀려오는 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식이 형은 불법 도박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한 번 더 양부모님은 제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거 한 석 달치 생활비는 될 겁니다. 저에게 부모들이 한 거 하나도 없는 분들이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드리는 거니 이거 받고 앞으로 저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전 그렇게 일가라고 돌아섰습니다. 아내에게는 그날일을 잃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양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들 그렇게 악독하지만 않았어도 자기 다리가 사고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야. 한창 먹을 나이에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식당에 시킨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지난 일이니 우리 이제는 그만 되새기자. 지금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 귀여운 혜령이까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안 그래?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래도 예전에 당신이 하도 고생하고 구박당한 걸 내가 다 아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솔직히 화가 나고 속상해. 나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당신이 화나고 속상해해줘서 난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 자기 속상할 몫이 그렇게라도 줄어들면 다행이야. 그래도 앞으로는 자기가 속상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는 좋은 일만 생각하고 행복한 일들만 말하면서 살자. 최근에 재테크한 상품이 저는 다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거액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카페도 분점을 점점 늘려가게 되어서 얼마 전에 저와 아내는 카페를 운영하는 건물을 사들이게 되었죠. 여보, 우리가 드디어 꿈을 그리던 건물주가 되었네? 내가 운영하는 카페 매장의 건물주가 되는 거. 그게 애초에 내가 창업할 때 꿈이었는데. 당신 고생 많았어. 당신 희생이랑 믿음 아니었음. 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 아니야. 당신 덕분이 커. 누구보다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긍정적이었잖아. 난 지금도 당신 그 말이 귀에 생생해. 무슨 말? 내가 당신이나 나나 부모복 더럽게 없다고 했더니 그랬어. 겨우 고등학생 당신이 내게 그런 말을 하더라. 누나, 하느님이 하나를 가져가면 다른 하나의 메리트는 꼭 준대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라고 말이야.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말 하는 당신 보면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내가 인생 걸어볼 만한 남자라고 느꼈지. 누나가 내 그 말에 넘어온 거였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 건물주 카페 사장 아들이 나 좋아했잖아. 그때 그 사람과 잘해보라고 말하던 당신의 슬픈 눈빛. 그것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 누나가 그때 그랬어. 그까짓 건물주 네가 시켜주면 될 거 아니냐고. 빨리빨리 회계사 되고 빨리 돈 벌어오라고. 그래. 우리 잘된 거는 지나고 보니 정말 다 내 덕분 같네?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저는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철없던 제가 내뱉은 말처럼 인생이란 하나를 가져가면 다른 하나의 메리트는 꼭 주는 것 같습니다. 아내나 저나 고어원 출신의 부모복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탓에 아내도 저도 힘든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느님께서는 혹은 부처님께서는 저와 아내에게 부모복 말고 배우자복은 주신 듯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 힘든 게 현실인데 저와 아내는 지금까지도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요. 전 지금도 세상에서 아내만큼 예쁜 여자가 없답니다. 콩깍지라는 게 길어야 3년이라는데 제가 아내를 알고 지낸 지 15년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아내만큼 예쁜 여자가 제게는 없어요. 아내 역시 제 팔불출입니다. 정남아, 난 아직도 네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보면 설렌다. 나도 정상은 아니지. 아니야, 지극히 정상이야. 키도 좀 작고 다리 한쪽이 불편하긴 하지만 난 4살 연하남에 얼굴이 미남이잖아? 그래, 맞다. 연하남과 사는 것도 아무나 못 누리는 복이야. 그럼 난 연하남인데다 능력도 좋잖아. 안 그래, 누나? 아빠가 또 엄마한테 누나라고 한다. 여보, 혜령이 앞에서 누나라고 하지 말랬잖아. 괜찮아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부르세요. 이젠 하도 그러시니까 저 닭살도 안 돋아요.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두 분이 맨날 싸우는 거보다야 그게 낫죠 뭐. 엄마 아빠 사시는 거 보면 나도 나중에 아빠 같은 연하남 만날까 봐요. 어린 딸은 쫑알쫑알 가끔 그렇게 어른 같은 말을 잘해서 저희 부부를 웃기곤 합니다. 그래. 우리 혜령이도 아빠 같은 멋진 연하남을 만나서 시집가야 아빠가 안 아깝겠다. 그치? 혜령이 너 꼭 그 약속 지켜야 한다?
네, 아빠. 약속. 나도 꼭 아빠 같은 멋진 연하남한테 시집갈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제 편인 아내와 토끼같이 귀여운 딸과 한 집에 알콩달콩 사는 이런 행복이 아마 사는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